만재 배수량은 3,500톤 추정. 해군 잠수함 작전 능력 획기적 개선. 해군 1992년 1,200톤급 첫 잠수함 확보. 2028년에 24척으로 늘어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14일 진수식에서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83.3m, 폭 9.6m에 달하는 국내 최초 중형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4년 만에 완성했다. 탄도미사일과 어뢰 등 무장을 제외한 잠수함 건조 비용만 1조 원에 달한다. 도산한 창호함의 배수량은 정확히 3,320톤이다. 무장과 화물 등을 탑재한 만재 배수량은 3,400에서 3,500톤으로 추정된다. 3,000톤급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기존 잠수함인 1,200톤급 및 1,800톤급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함교에 6개의 수직발 사관을 갖춰 잠대지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수중에서 은밀히 이동해 SLBM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중형급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장착한 도산한 창호함은 연속 자막 능력도 20여일로 기존 1,200톤급과 1,800톤급보다 크게 향상됐다. 수중에서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 해군의 잠수함 작전 범위도 넓어졌다. 해군이 처음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 시기는 1987년이다. 같은 해 11월 1,200톤급 잠수함 도입을 위해 독일 HDW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 독일에서 건조된 1,200톤급 잠수함 1번함이 해군에 인도됐고 2001년까지 9척이 도입됐다. 1,200톤급 예서 9번함은 대우조선해양이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을 받아 생산했다. 1,800톤급 잠수함 1에서 9번함도 역시 독일 업체의 기술 협력을 받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00년부터 올해까지 해군의 차례로 인도됐다. 1,200톤급과 1,800톤급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3,000톤급은 국내 독자 개발이 추진됐다. 3,000톤급 잠수함 개발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도산한 창호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 탑재해 전체 국산화 비율을 높였다며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인 전투, 소나 체계를 비롯해 다수의 국내 개발 장비가 탑재됐다고 밝혔다. 국산화율을 보면 1,200톤급 33%, 1,800톤급 36%에서 3,000톤급은 76%로 높아졌다. 도산한 창호함을 포함한 3,000톤급 잠수함인 배치 1, 3척은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된다. 3,600톤급 잠수함인 배치 2, 3척은 2028년까지 해군에 인도되며 국산화율은 80%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3,000톤급과 3,600톤급 잠수함이 모두 전력화하면 우리 해군의 보유한 잠수함은 24척으로 늘어난다.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 21척, 상어급 잠수함 42척, 연어급 잠수정 11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과 비교할 때 성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전 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중일 무기 삼국지제 4탄 잠수함 편.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던 줄 베른의 소설 해저 히말리에는 상상 속의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등장합니다. 노틸러스호는 소설이 등장한 1869년의 기술을 뛰어넘는 오버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었고 이후 잠수함 발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이름보다 별명이 어떤 대상을 돋보이게 하거나 더 잘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기체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그중 바다 밑에서 조용히 적을 공격해 은밀한 암살자라는 별명을 가진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 속에서 활동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 덕분에 핵심 해상 전력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0년 개봉한 영화 붉은 시월터 헌트 포 레드 옥토버는 소련의 엘리트 잠수함 함장이 최신의 핵잠수함을 이끌고 미국에 망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첩보전과 소련 잠수함의 추격전, 잠수함 내의 갈등 등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밟고 육지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바다의 중요성을 잊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육지의 4.5배나 됩니다. 북한은 동서해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동서남해로 연결도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동해는 수심이 깊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어 발생하는 수계로 인해 잠수함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2016년 8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던 장소도 동해입니다.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탐지가 매우 어려워서 적은 수로도 적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들은 연합군 상선을 닥치는 대로 격침해 보급선을 끊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영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잠수함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놓이는 중국, 일본의 대표 잠수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신형 디젤 잠수함, 장보고 214급 잠수함. 지난해 9월 대한민국 해군은 9번째 214급 잠수함, 신돌석함을 진수했습니다. 신돌석함을 마지막으로 214급 잠수함인 장보고 사업이 종료되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209급 장보고 잠수함 9척과 함께 214급 잠수함 9척 등 총 18척을 확보해 운영하게 되었답니다. 1991년 우리나라가 첫 번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진수한 이후 30년 만에 18척의 잠수함을 건조하고 2차 사업을 끝마친 셈이죠. 신돌석함 이전에 건조된 잠수함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일본 잠수함은 해군을 창설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의 이름을 따서 순원이람을 시작으로, 이번 함은 고려시대 수군을 창설하고 남해안에서 왜구를 격퇴한 정지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안중근함, 김좌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홍범도함, 이범석함 순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함명들은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한 인물의 이름을 기려 제정한 것인데요. 그중 최신의 잠수함인 신돌석함은 길이 65m, 폭 6.3m의 크기로 4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최대 속력은 20노티고 항속거리는 1만여 해리로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왕복 운항이 가능합니다.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 또한 공기 없이도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탑재해 장시간 동안 잠항할 수 있고, 자동화된 동시 표적 추적 시스템과 어뢰 유도 및 탐지 시스템 등 최신의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적이 핵심 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의 국산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는데요. 이에 대함전과 대잠전에서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펼칠 수 있답니다. 은밀한 암살자 한해군 214급 잠수함 공개 YTN.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부터 더 우수한 능력을 갖춘 3000톤급의 장보고 3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보고 3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주력 전력 3000톤급 잠수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는 물론 핵심 장비까지 국산화해 제작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보고 3, 배치1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척, 배치2는 2025년 이후 총 3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그럼 주요 무장 능력은 어떨까요? 장보고 3, 배치1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하고 500km 이상의 현무 2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보고 3 배치2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개의 수직발 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우리나라 해상 주권 수호에 큰 힘을 보태길 기대해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두뇌 전투체계와 선화체계 국산화 개발 성공.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는 기술의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에서 오직 몇 개 나라만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수상 전투함에 탑재되는 규모의 갑경수로는 크기가 커서 잠수함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죠. 이에 잠수함 탑재를 위해서는 보다 소형의 갑경수로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척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국 해군은 몇 년간의 개발을 거쳐 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냉전 당시 설계된 초기의 중국 잠수함은 크기가 작고 소음이 많으며 단거리 공격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잠수함인 공구사식 긴급 잠수함은 사거리 8,000km의 G-2 미사일 16기를 탑재하고 제1도련선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국은 공구사형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096형 탕형 SSBN을 개발 중입니다. 096식 잠수함은 이전 모델인 094식 SSBM의 12기에 비해 24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탑재 미사일로는 G-2보다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사거리 11,000km의 G-3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096식 잠수함은 서방 국가의 SSBM과 선체 형상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국은 조만간 탕급의 배치가 현실화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 공격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신형 디젤 잠수함 소류급 16SS. 구함에 입항한 일본의 소류급 디젤 잠수함. 일본의 영해는 규모가 방대하고 동북과 남서로 길게 분포해 있습니다. 적 함대에 대한 요격과 차단 임무는 잠수함보다 항공기의 스탠드오프 공대함 집중 공격에 의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작전 환경이 잠수함 운용 전략을 결정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은 이러한 잠수함 운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고속, 고기동 성능보다는 깊은 바다에서의 잠항 능력과 장거리 잠수함 탐지와 정밀 추적에 방점을 두고 설계된 것이지요. 소류급 잠수함은 2009년부터 실전 배치 운용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X자형 방형타를 택했습니다. AIP 시스템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스웨덴 코쿰사의 스털링 엔진을 면허 생산 방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스털링 AIP 시스템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저속으로 항해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외부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뒤지지 않는 은밀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이 탐지하기 어렵도록 선체 전체에 음향감세 타일을 적용했고 특히 측면에 1,200개씩 총 2,400개가 배열된 저주파 수동 소나 탑재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의 잠대함 능력과 견줄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X자형 조타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잠수함은 수평키와 수직키를 같이 사용하여 자세를 제어하는데요. 만약 항해 도중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하거나 적이 공격을 받아 키가 손상될 경우 자세 제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X자형 조타장치는 타면 하나가 손상되더라도 나머지 타면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으며 해저면에 착지할 경우에도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